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D램 점유율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제 이제 대만의 그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서 점유율에 대한 그 그래프가 그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좀 이걸 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꾸 D램 점유율이 여전히 뭐 글로벌 1위이긴 하지만은 자꾸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게 정점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2017년, 18년 그게 첫 번째 아주 좋았을 때죠. 그때 점유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사상 가장 높은 D램 점유율이 48%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기록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D램 익스체인지에서 트랜스포스가 아니고 D램 익스체인지에서 삼성전자의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3년에 14년에 39.6%, 2015년 45.6%, 2016년 48% 이렇게 우상향하죠. 우상향합니다. 근데 2019년에는 41.3%. 그래서 요 SK 하이닉스하고 불과 2.3%까지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더 떨어졌어요. 35.4%. 아마 이게 아마 가장 낮은 점유율인 것 같아요. 21년에는 이제 3분기에는 43.9%, 22년에는 43.1%, 22년에는 43, 42.2, 41.3% 이렇게 자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저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밑에까지 뚝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부터가 무엇이냐면 21년 11월 30일 날 오픈AI가 챗 GPT를 나오면서 그때부터 HBM이 이 D램 시장에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점유율 하락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시장인 뭐 PC와 스마트폰이 이게 지금 잘 안 팔리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D램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들이 그냥 폭탄 그냥 세일을 하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HBM입니다. HBM이 D램 시장에서 점점 그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HBM 시장을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도 뭐냐면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 이게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이제 4분기 자료를 나온 걸 가지고 사실 자료는 요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삼성이 39.3%,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6.6%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2몇 퍼센트, 2.7%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2.4%로 좁혀진 때가 있었긴 하지만은 지금 그에 못지않게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업계 3등인데 점유율이 22.4%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그 대만 업체들인데 볼 거는 없어요. 결국은 메모리 업체는 삼성, SK, 마이크론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 그래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무슨 거냐면 이렇게 짭다 한 것들이 좀 없어지고 중국의 뭐 CXMT, 창신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4위로 들어오지 않을까. 점유율은 10%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트랜스포스의 그 통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성이 1등입니다. 글로벌 1등이고 랭킹 1등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금액도 다 나왔죠. 금액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총 지난 4분기가
또 3분기에 비해서 이 메모리 D램 그 매출이 9.9%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해서 2조 8,598만 달러로 해서 뭐 거의 한 40조 원대의 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이 39.3%란 말이에요. 그런데 24년 3분기 3쿼터에는 41.1%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분기가 갈수록 점유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5년 1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삼성이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HBM도 지금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유율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까먹는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SK 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에 34.4에서 36.6, 2.2%를 더 차지해 먹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까먹은 거를 SK 하이닉스가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반 D램, 범용 D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고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 D램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마이크론도 보면 지난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0.2%가 올랐어요. 뭐 대만의 난야라는 회사도 이거는 조금 까먹었죠. 예, 뭐 이런 것들은 밑에는 크게 볼 거는 없지만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역시 지금 HBM을 못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자꾸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렌드보스에 따르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은 285억 9,800만 달러. 그래서 285억 9,800만 달러 전분기보다 9.9%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절대적으로 그냥 뭐 세 개 회사가 다 이 D램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게 추세가 이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 1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SK 하이닉스의 추격이 굉장하다는 얘기, 맹추격이에요. 맹추격. 엄하게 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지난 그 분기에 16조 2,225억 그러니까 뭐 그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그 매출을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이렇게 좀 많이 감소한 거죠. 41.1%에서 39.3%로 감소한 거. 이게 좀 뼈아픈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25년 1분기에도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112억 5천만 달러의 매출로 1위를 지켰지만은 점유율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PC라든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25가 이제 2월에 출시가 돼서 지금 잘 팔리고 있지만 거기다 LPDDR5X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크론 것들이 들어가니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야 이제 집중적으로 HBM이 출하를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아직 콜 통과를 못하고 겨우 HBM3 정도는 납품을 하고 있지만 AMD라든가 다른 빅테크에서 HBM 출하는 있는데 그 고급 제품 하이엔드급은 잘 못 가고 결국 싼 가격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에서 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신문을 대부분 보면은 D램 점유율이 이제 하락한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대부분을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이제 좀 상승 곡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1분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1분기에서는 그럴 일이 없고 2분기 초반에서도 그게 그런 현상이 별로 없을 것 같고 2분기 이제 뭐 한 4월 5월 정도 돼야지만 그렇게 좀 그 점유율을 추격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는
전분기에 그러니까 24년 3분기 대비해서 16.9%가 증가해서 104억 5,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점유율도 34.4에서 36.6으로 2.2%가 상승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하고 격차를 6.7% 포인트에서 2.7% 포인트로 좁혔죠. 그래서 이 좁혀지는 간격이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범용 D램에서 이 점유율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이엔드급에서 이 HBM 뭐 8단, 12단 이런 데서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높인 거죠. 마이크론도 지금 대단합니다. 마이크론에도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정보를 좀 주고받고 있지만 전분기에 대해서 10.8% 증가해서 64억 달러로 3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 스몰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론도 10.8%나 매출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버 D램이라든가 HBM3 이 출하량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8단 HBM3는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22.4% 상당한 그 전체적인 마이크론의 마켓이라는 전체 회사를 봤을 때 점유율 22.4%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올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해서 전체 비트량이 출하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 하락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PC OEM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삼성 그 반도체가 매출을 제일 많이 올렸는데 역전이 됐어요. 삼성의 DS 부분이 작년에 3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MX 사업부가 54%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반도체가 지금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에서 힘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MX 그다음 이동통신이나 통신사업부에서 더 많은 매출을 냈으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분발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사 CSP라고 그러죠. 수요가 약화됨에 따라서 범용 D램 계약의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그냥 부채질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 큽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이런 한 번씩 유튜브에 자료를 골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올리지만은 사실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좀 좋은 통계도 나오고 좀 나쁜 통계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뭐니 해도 D램입니다. D램을 잘 만들면 이러한 걱정, 근심이 그냥 대부분 없어질 겁니다. D램을 잘 만들면 HBM도 잘 될 것이고, D램을 잘 만들면 범용 D램이 아니라 LPDDR5X라든가 GDDR6, 7 이런 데서 잘 팔리면 당연히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마음 참 큽니다. 누구보다도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D램도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을 좀 회복하고 50%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택 캠퍼스에 이게 팹들이 빨리 그냥 건설이 돼서 압도적인 생산량을 좀 기록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삼성전자가 잘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